지금부터 저와 함께 3년 안에 1억 원을 벌 수 있는 계획을 함께 짜보기로 하죠. 3년 안에 1억 원을 벌려면 36개월이니까 한 달에 약 30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한 달에 300만 원을 벌려면 하루에 약 10만 원을 벌어야 합니다. 큰 목표는 3년 안에 1억, 작은 목표는 하루 10만 원이 됩니다. 작은 목표를 보니 이룰 수 있을 것 같지 않으신가요? 이때 우리에겐 희망이라는 감정이 생깁니다. 네, 오늘은 구독자님께서 요청해주신 퓨처 셀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은 상상 스퀘어에서 23년 9월 14일에 1쇄가 발행된 뒤에 24년 1월 8일까지 무려 110쇄 발행된 책입니다. 베스트셀러죠. 저자인 벤저민 하디는 조직심리학 박사이며 자기계발 분야 파워블로거, 베스트셀러 작가입니다. 미국에서 총 8권을 발간하여 70만 부 이상 판매고를 기록했죠. 이 책은 자기계발 도서의 흔한 공식인 저자 본인이 가난했는데 성공했다라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 심리학 박사이기 때문일까요? 근거와 인용을 중점으로 미래와 현재를 풀어냅니다. 그래서 그런지 너무 잘 읽히는 책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책을 읽을 때는 저자가 쓴 프롤로그만 봐도 충분할 정도로 내용이 쉽고 프롤로그의 요약이 잘 되어 있습니다. 다시 1억을 벌 수 있는 계획으로 돌아와 보죠. 이 책의 핵심을 이 계획을 함께 짜보는 것으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작은 목표가 된 하루 10만 원에서 이룰 수 있을 것 같다는 희망이 생긴다고 했었죠. 희망이라는 감정은 명확한 목표를 잡고 그것이 가시적일 때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큰 목표를 잡은 뒤 작은 목표를 다시 잡아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시적이기 때문에 가질 수 있다는 믿음이 발생하니까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데 지출이 발생하는 것은 당연하니까요. 지출을 다 빼고 나면 마이너스가 되거나 0이거나 10만 원만이 남게 될지도 모르죠. 여기서 우리는 좌절이라는 경험을 순차적으로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의 경험이 떠오릅니다. 지금까지 벌지 못했던 자신에 대해서요. 마이너스 통장이 쌓여가고 빚이 더 증가하는 현실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다시 여기서 안 되겠네 라고 생각이 들죠. 그런데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볼 수 있다면 어떨까요? 타임머신이 정말 있어서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를 관찰할 수 있다면요. 안 되겠네 라고 말하는 현재의 나에게 미래의 내가 어떤 감정을 느끼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지금과는 완전히 다를 겁니다. 10년 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떠셨습니까? 지금과 같은가요? 아니죠. 이게 미래의 나와 현재의 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일 거라는 증거입니다. 그 증거로 제 이야기도 포함됩니다. 10년 전 저는 중견기업의 대리였습니다. 10년 전 저는 다니던 중견기업에 진짜 뼈를 묻을 생각이었습니다. 누구나 이름을 들으면 아는 회사에 다닌다는 것이 좋았거든요. 집안 어른들도 좋아하시고요. 저 자신도 당당해지는 것 같았고요. 그런데 오래 다니지 않았습니다. 이직을 4번 정도 했었습니다. 지금은 해고당하고 사업을 하고 있죠. 10년 전엔 제가 사업을 한다는 것은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심지어 해고를 당했다는 것까지요. 자, 10년 전의 저와 현재의 저도 완전히 다릅니다. 또한 6개월 전의 저와 현재의 저도 다릅니다. 6개월 전에 저는 책을 좋아는 했지만 한 달에 한 권 읽으며 많이 읽는 거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의 저는 한 달에 10권을 읽고 있습니다. 심지어 일주일 전의 저와 현재의 저도 다릅니다. 일주일 전에 저는 뭔가 되다 말고 있는 느낌이야.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현재의 저는 나 이미 성공을 하고 있는 중이잖아. 따지고 보니 회사를 다닐 때보다도 더 벌고 있잖아. 왜 저런 생각을 했었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 몸 안에 적혈구마저 일주일 전에 제 몸 안에 있던 적혈구는 이미 없고 다시 생성된 적혈구와 함께 섞여 있습니다. 몸 안에 25조가 있는 적혈구는 초당 2에서 300만 개가 없어져요. 10년 전에 저를 구성하던 세포는 벌써 10번이나 새롭게 바뀌었어요. 11개월마다 사람 몸의 세포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각각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주기가 모두 다른데 11개월 정도면 낡은 세포는 모두 없어지고 새롭게 생성된 세포들만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의 나와 현재의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거기다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도 완전히 다른 사람입니다.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라고 인식하는 것을 시작으로 미래의 나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3년 뒤에 1억을 손에 쥐고 있는 미래의 내가 현재의 나에게 와서 나를 관찰하고 있다고 상상해 보죠. 현재의 내가 목표에 전념하지 않고 눈앞에 보이는 목표와는 별개인 중요하지 않은 것들에 신경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잠시 게임을 하는 순간 미래의 내가 쥐고 있던 1억에서 10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이 관점은 미래가 멀티버스 개념이 아닌 연장선상에서 있다는 겁니다. 잠시 게임에 심취해 있던 현재의 나는 배가 고픈지 냉장고를 열어 뭔가를 먹으면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는 날씬했는데 갑자기 살이 찌고 20만 원이 더 차감됐습니다. 점점 열이 받기 시작하는 미래의 나입니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가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 더 가관입니다. 이제는 게임을 그만두고 목표인 1억을 벌기 위한 활동을 해야 할 텐데요. 드디어 게임이 지겨워졌는지 게임패드를 잠시 내려두었습니다. 그런데 휴대폰을 보기 시작하더니 이제는 휴대폰에 완전히 빠져서는 2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게 벌써 1,000만 원이 차감되었습니다. 현재의 나는 미래의 내 자산이 감소하고 있는지도 모른 채 친구와 약속을 잡고는 나가버렸습니다. 미래의 나는 따라갔죠. 혹시나 건설적인 약속이면 다시 돈이 보충될지도 모르니까요. 친구와 만난 현재의 나는 친구들과 기분 좋은 감정을 서로 교류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돈이 좀 보충되었습니다. 그런데 차감된 돈에 비하면 아직 너무 모자릅니다. 갑자기 현재의 나는 술을 시키더니 친구들과 마시기 시작합니다. 한 잔, 두 잔, 그리고 완전히 취해서 대리를 부르고 집으로 와서 바로 잠을 청했습니다. 미래의 나의 자산은 절반이나 차감되어 있었습니다. 너무 분통이 터진 미래의 나는 관찰을 그만두려 했습니다. 다음날 일어난 현재의 나는 어제에 대해 반성을 했는지 오늘은 생산적인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 다시 미래의 나의 자산이 차기 시작합니다. 책을 읽고 책에 대해서 생각을 하기 시작하고 그 생각이 맞는지 검증을 위해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미래의 나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현재의 내가 느끼는 희망의 감정이 미래의 나에게도 전해져서 다시금 열정에 불타게 됩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내가 좀 더 알았으면 하는 마음에 과거 여행을 하는 미래인의 금기를 깨게 됩니다. 미래의 내가 가진 관점을 현재의 나에게 전달을 해버렸습니다. 현재의 나는 그 순간 많은 것을 깨닫게 됩니다. 나는 이미 가졌구나. 라는 믿음이 굳건해지고 미래의 관점으로 현재를 보니 현재 처한 문제들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현재의 나는 일시적인 뿐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또한 확실한 목표가 생겼습니다. 그전에는 그저 1억 벌어야지 하고 생각만 했는데 1억을 벌기 위해 계획을 하고 스케줄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를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눈앞에 선물 같은 순간을 의식하지 못했던 본인을 깨닫게 되었던 거죠. 그런데 문득 어차피 미래에 내가 가졌다면 꼭 내가 노력할 필요가 있는 건가? 이미 가진 것을 보았으니 누군가나 혹은 갑자기 어떤 이유로 해서 생기지 않을까? 미래의 나는 순간 너무 두려웠습니다. 본인이 없어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란 생각을 하고 있는 현재의 나에게 또다시 금기를 깨고 살짝 흘렸습니다. 단지 1시간 전에 생각한 나와 1시간 후에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 거죠. 미래의 나로부터 관점을 받기 전과 받은 후의 생각이 달라졌다는 것. 내가 지금 움직이지 않으면 미래의 나의 자산은 물론이고 미래의 나 자신마저 소멸하게 된다는 것을요. 현재의 나는 다시 마음을 잡고 미래의 나를 생각했습니다. 미래의 내가 가진 1억을 보니 나도 가질 수 있다는 확신이 생겼습니다. 거기다 가졌다고 생각하니 두려울 게 없어졌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남들이 이상하게 볼까봐 혹은 내가 상처를 받을까봐 두려워했던 모든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당당하게 원하는 것을 요청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본인의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미래의 나는 그걸 가지고 있으니 말입니다. 거절당했는데도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미래의 나는 틀림없이 그걸 가지고 있는 걸 알았으니 어떻게 얻었는지 다시 생각하고 다시 요청하였습니다.
결국 그것은 내 것이 되리라는 걸 현재의 나는 알고 있으니 거절 따위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깨닫기 시작하니 현재의 나는 큰 목표인 1억을 위해 중요하지 않은 모든 것을 제외하고 오로지 한 가지에 전념하게 됩니다. 미래의 나는 흡족해하면 돌아가려는 찰나 자산이 1억이 아니라 10억이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퓨처 셀프를 보고 상상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에는 퓨처 셀프에는 중요 핵심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알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마인드무비가 제 생각보다 지금까지도 많이 신청해주고 계십니다. 제가 최대한 만들고 있으니 조금 늦게 받으시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양해 부탁드립니다. 한 분 한 분의 미래가 꼭 이루어졌으면 하고 만들고 있고, 만약 그 마음가짐이 없이 기계적으로 만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하면 다시 처음부터 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만든 것과 마음가짐이 이씨 만든 것은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가 하루에 만들 수 있는 최대치가 한정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예전에 만들 때보다 훨씬 손도 빨라지고 기술도 늘었습니다. 퓨처 셀프 책 내용처럼 약 3주 전의 저와 현재의 저 또한 다르죠. 마인드 무비를 퓨처 셀프에서 나오는 개념과 함께 생각해서 보시면 더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마인드 무비로 본인에게 본인이 원하는 미래가 확실히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심어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신청해 주시는 모든 분의 미래가 꼭 이루어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퓨처 셀프로 돌아와서 하나씩 풀어보죠. 첫 번째로 생각해 봐야 할 것은 미래의 내가 현재 나를 보고 있다는 관점입니다. 정말 이거 하나만 딱 생각해 보세요. 행동이 바로 달라집니다. 미래의 나와 연결하는 것은 여러모로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이미 이루어졌다고 생각하는 관점, 미래의 나를 위해 현재의 나의 행동을 통제할 수 있는 통제력이 생긴다는 점. 그렇게 됨을 믿으니 한 가지 방법만을 고수하지 않고 여러 시도를 해보게 되는 행동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저자는 이를 줄여서 희망이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저자는 희망을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는 걸 알며 길을 찾는 행동이라고 하였습니다. 명확한 목표는 내가 바라는 것을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 자신에게 권한이 있다는 것은 통제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리고 길을 찾는 것은 여러 가지 방법을 시도함을 의미합니다. 미래의 나를 세세하고 생생하게 그리는 능력이 있으면 좋지만 경험해 보지 못했으니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마인드무비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마인드무비로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을 미리 체험함으로써 미래의 나를 멋지게 상상하는 거죠. 미래의 나를 상상하여 현재의 나를 연결하는 것만으로 모든 자기계발 서적에 나오는 이 세 가지 명확한 목표, 자신에게 권한이 있음, 길을 찾는 것을 희망이라는 단어 하나로 함축하여 성공을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목표가 꼭 있어야 살아갈 수 있는 건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목표가 없을 때 사람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책에서 한 실험 결과를 소개합니다. 막스 플랑크 생물학적 인공두뇌학 연구소에서 실험자들을 울창한 숲으로 데리고 가 직선으로만 걸으라고 지시했습니다. 실험자들은 숲으로 들어가 직선으로 걸었습니다. 실험 참가자들은 본인이 직선으로 걸었다고 확신하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GPS 분석 확인 결과 실험에 참가한 사람들 모두가 원을 그리며 걸었던 겁니다. 믿을 만한 단서가 없으면 실제로 원을 그리며 걷는다는 사실이 밝혀진 겁니다. 어느 쪽이 직선인지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졌기 때문에 원을 그리며 걸었다는 것이 실험 결과입니다. 따라서 명확한 목표가 없다면 그 자리를 맴돌게 됩니다. 명확한 목표는 우리를 직선으로 나아가게 만들어주는 이정표와 같습니다. 이정표를 따라갔을 때 결과가 확실한 것을 알기 때문에 이정표대로 이탈 없이 나아갈 수 있습니다. 명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게 되면 그것만 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경험만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자신의 행동을 심리학에서는 전념이라고 합니다. 이 전념이 두 번째 생각해 봐야 할 내용입니다. 전념을 하게 되면 중요하지 않은 목표들은 모두 제거된 상태가 됩니다. 오로지 하나에만 전념하게 되면 본인의 정체성이 교체가 됩니다. 1억을 3년 안에 벌기 위한 목표에서 작은 목표인 하루 10만 원 벌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행동하고 있는 자신은 이미 정체성이 바뀌었습니다.
하루 10만 원 벌기에 오로지 전념하니까요. 하루 10만 원을 벌기 위한 목표가 아닌 모든 것은 제외하고 오로지 하나에 집중해 보세요. 분명히 그 방법이 떠오를 겁니다. 당연히 그 방법이 떠올랐다고 해도, 그 방법을 배웠다고 해도 당장 하루 10만 원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 방법을 실행하기 위해 내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곳에서 경험하기 시작할 때 하루 1만 원씩이라도 생기게 되며, 이것이 쌓이면 하루 10만 원을 달성하게 됩니다. 3년이라고 했지만 이렇게 달성된 것은 가속도가 붙습니다. 아까 이야기에서 돌아가려는 찰나에 본인의 자산이 10배가 된 것을 깨달은 미래의 나처럼 말이죠. 현재의 내가 큰 목표를 확실하게 정하고 작은 목표로 희망을 품고 전념하여 행동을 할 때 정체성이 바뀌고 그 성공엔 가속도가 붙습니다. 저는 해고당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 내가 급여를 받던 것만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고민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무자본으로 할 수 있는 것 다 해봤어요. 구매 대행, 블로그, 유튜브, 컨설팅 등 할 수 있는 건 다 했습니다. 구매 대행은 회사를 다니면서 했었는데 휴업 처리를 하면서 그만두었고, 블로그에 전념했었습니다. 매일 앉아서 5개의 블로그에 글을 한 개씩 작성했습니다. 첫 1개월 안에 구글 애드센스를 받을 수 있었는데, 애드센스를 받는 것이 고시라고는 하지만 다행히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0.5달러씩 하루에 쌓이기 시작했습니다. 0.5달러는 턱없이 부족하죠. 블로그를 어떻게 하면 더 조회수를 늘릴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23년 9월에 최혜직 책 추천을 처음 열었습니다. 블로그를 더 키울 목적으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유튜브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유튜브에 전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전념하기로 결심하고 24년 1월을 맞이했고 놀라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모두 구독자님 덕분이죠. 감사합니다. 1월 한 달 동안 9천 명이 늘었고 지금 현재 1만 명이 되었습니다. 퓨처셀프에서 미스터 비스트라는 유튜버를 소개하기도 했는데요. 그 유튜버는 6개월 안에 1만, 5년 안에 100만이 될 거라고 확신하는 자신의 모습을 녹화하고 그 영상을 예약을 걸어두었습니다. 실제로 6개월 안에 1만이 되었고 5년이 지난 현재는 4,500만 구독자가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은 결과가 되었죠. 전념과 믿음이 이렇게 현재의 행동을 만듭니다. 하나의 목표에 전념하고 여러 가지 시도를 할 때 미래의 나뿐만 아니라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 할 것이라고 합니다. 전 영상인 사람은 생각하러 된다 책에서 윌리 에이머스도 이 말을 했었죠. 내가 생각하는 순간 온 우주가 나를 도와주려 할 것을 알고 있고 이 알미 자신의 성공을 이끌었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독자님께서 생각하시는 아주 일말의 희망도 온 우주가 나서서 도와주려 한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한편 방금 말씀드렸던 전념과 믿음이 현재의 행동을 만드는 것을 좀 더 살펴보죠. 지금 유튜브를 들으시는 행동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제 채널은 자기계발 책을 소개하는 채널로 동기부여를 얻어 좀 더 나은 미래를 살고자 함일 수도 있죠. 혹은 그냥 시간 때우는데 좋은 이야기를 들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 냉장고 문을 여는 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냉장고 문을 여는 행동을 한 이유는 뭘까요? 배고프니까 뭔가 먹을 게 없나 찾아보는 것이 90% 이상이겠죠? 심심해서 열어봤다는 것도 그럴 수 있겠죠. 자, 이 행동을 한 이유 뭔가요? 배고프니까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이건 미래의 나를 배부르게 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현재의 나는 배부르지 않죠? 오히려 배고프죠. 심심해서 열어봤다는 것도 미래의 내가 심심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현재의 내가 배고프니까, 심심하니까 문을 연 것뿐이라고요. 현재 심리학계에선 과거의 경험을 통해 행동을 하는 관점에서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테드 강연의 제목도 미래의 나에 대한 내용으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미래의 나에 대한 심리학, 현재의 나와 미래의 나 사이의 싸움, 미래의 나에게 묻는 근본적인 질문, 미래의 나로 가는 여정 등 한번 테드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보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 테드 홈페이지는 강연 내용을 번역으로 알려주기도 하니 한번 들어가셔서 보시면 매우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지금 전념이라는 주제를 하고 있습니다. 전념이 왜 발생하느냐?
우리 현재의 나는 미래를 위해 행동을 하고 전념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전념을 하고 행동을 하게 되면 정체성이 바뀌게 된다는 것까지 연결입니다. 한편 자청의 역행자에도 정체성을 바꾸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상황에 맞게 바꾸면서 거기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거죠. 퓨처 셀프와는 관점이 조금 다르지만 목표를 향해 전념할 때 정체성이 바뀌고 그에 맞춰 행동하게 됨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가 나오게 되죠. 이 결과가 전념을 한 결과입니다. 결과가 바로 전념의 증거입니다. 만약 내가 전념하고 있는 것 같은데 결과가 전념을 한 목표와 다른 것이 나온다면 하고 있는 일의 스케줄을 한번 살펴보시면 좋습니다. 나의 목표는 1억 벌기였는데 스케줄에는 돈 벌기 외에 다른 목표를 가진 덜 중요한 목표들로 가득 차 있지 않나요? 스케줄을 보면 우리가 하는 행동이 목표는 목표이고 목표와 별개로 행동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제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봤어요. 그때가 11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블로그와 병행을 하고 있었는데 둘 다 전념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가진 일에 대한 집중도는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12월에 유튜브로 전념했습니다. 제 전념의 결과가 지금 현재 모습이죠. 여기서 저는 또 한번 희망을 느낍니다. 더 전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럼 더 나은 결과가 나올 것이고, 온 우주가 나를 돕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실체가 더 빠른 속도로 서로에게 달려갈 것이다. 그렇게 매일 하기로 결심하고 바로 행동에 옮기고 있습니다. 나는 목표도 잡았고 시각화도 하는데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면 스케줄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분명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곧 난관이 찾아오게 됩니다. 저자는 난관은 미래와 연결된 현재의 나에게 당연한 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행동을 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당연히 난관이 생깁니다. 예전 영상에서도 말했듯이 난관을 이겨내는 것은 성장이고 성장은 자연의 법칙입니다. 자연의 법칙을 따르면 분명히 성공한 나 자신을 만날 수 있습니다. 불멸의 지혜, 마스터키 시스템에서도 그랬죠. 이 자연의 법칙이 보편적이고 영원한 진리라고 저자도 말합니다. 미래의 내가 성공했다는 믿음이 있다면 현재의 난관 따위는 아무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즐기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우리가 난관에 부딪히는 것은 성장을 위한 발판이며 나를 더 강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스러운 자연의 법칙입니다. 끝으로 풀어낼 것은 선택적 주의입니다. 갑자기 선택적 주의라니 앞에서 나오지 않은 말인데요. 목표를 정하고 목표 외에 중요하지 않은 것을 제거하는 행동이 선택적 주의입니다. 그리고 전념할 때 이 선택적 주의가 확실하게 발동됩니다. 지금 바로 실험해 볼 수 있습니다. 천천히 눈을 감고 빨간색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눈을 뜨면 본능적으로 빨간색을 찾고 있을 겁니다. 이게 선택적 주의입니다. 기대하는 것, 관심 있는 것만 보게 되면 집중하는 대상이 확장된다고 미국 심리학의 아버지라 불리는 윌리엄 제임스가 한 말입니다. 저 빨간색이 목표인 1억 벌기이고 1억 벌기 외에 그 어떤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전념할 때 3년이었던 목표는 2년이 될 수도 있고 6개월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가속도가 붙기 시작하니까요. 자, 이제 3년 안에 1억 벌기 목표를 세웠고 하루에 10만 원 벌기 작은 목표를 세웠습니다. 미래의 나는 현재의 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에 집중하면 불필요한 것들은 사라지고 우리는 목표 달성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1억 벌기 외에 다른 그 어떤 것도 주의를 기울이지 말고 오로지 이것만 전념해 보자고요. 본인이 가진 카드를 점검하고 3년 안에 1억 벌기를 결심한 순간 현재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에서 10만 원을 벌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무의식에 알아서 찾고 있을 겁니다. 미래의 나는 이미 1억을 가지고 있음을 믿고 미래의 내가 가질 법한 관점으로 행동하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1억이 너무 적다고 생각하시면 10억, 100억도 좋습니다. 그럼 하루에 100만 원, 1000만 원을 벌어야겠죠. 할 수 있다는 가시성이 보인다면 너무 좋습니다. 거기서 희망이 생길 것이고 희망은 우리를 움직이게 할 겁니다. 그리고 미래의 내가 보고 있다는 걸 잊지 마세요. 미래의 나에게 현재의 나의 시련과 난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또한 원하는 것을 요청하는 것에 있어 두려워할 필요 없음을 기억해 주세요. 저부터 이런 두려움을 깨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들어주시는 분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내용이 좋으셨다면 슈퍼땡스로 저에게 힘을 주세요. 책 소개를 끝으로 책 내용 중 매우 재미있는 것이 있어 그대로 읽어드리면서 마치고자 합니다. 신과 나눈 이야기와도 연결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겁니다. 인생이 하나의 게임이라면 이것은 그 게임의 규칙이다. 첫 번째, 육체를 받을 것이다. 두 번째, 교훈을 얻을 것이다. 당신은 인생이라는 비공식적인 학교의 전 과정에 등록된다. 세 번째, 이 학교에서 실수란 없다. 교훈만 있을 뿐이다. 네 번째, 교훈은 그것을 다 배울 때까지 반복된다. 다섯 번째, 교훈을 얻는 일은 끝나지 않는다. 당신이 살아있다면 아직도 배워야 할 교훈이 남아있다는 뜻이다. 여섯 번째, 여기보다 더 좋은 다른 곳은 없다. 일곱 번째, 다른 사람은 당신을 비추는 거울이다. 당신이 다른 사람의 어떤 특성을 좋아하거나 싫어한다면 그 특성이 당신이 스스로에 대해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특성을 반영하기 때문이다. 여덟 번째, 인생을 어떻게 만들지는 당신에게 달렸다. 당신은 필요한 도구와 재료를 다 가지고 있다. 따라서 그 도구와 재료를 어떻게 사용할지는 오직 당신에게 달렸다. 아홉 번째, 인생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은 당신 안에 있다. 따라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보고, 듣고, 믿는 것이다. 열 번째, 당신은 태어나는 순간 이 모든 규칙을 잊게 될 것이다. 어떠셨나요? 재미있는 규칙이죠. 열 번째가 모든 퍼즐을 완성시키는 규칙인 것 같습니다. 다음은 리얼리티 트랜서핑입니다. 소련의 양자 물리학자였던 바딤 젤란드는 다중 우주 이론을 기반으로 현실 변환 기법을 설명하였습니다. 정신 세계사에서 2009년에 발행한 책입니다. 원하는 것을 그저 얻는 방법으로 트랜서핑을 표현한 책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